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특수경매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넷째 주 오늘의 특수경매 추천을 하게끔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한 15일 정도를 두고 추천을 하는데, 이번에 추석이 끼었고 개천절이 끼었고 한글날이 끼었고 그다음에 또 10월 1일날 또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건이 좀 적어갖고 제가 이번에는 18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아파트고 나머지 지분이나 공매, 그다음에 건물 매각조회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낙찰 받고 어떤 식으로 팔고 빠져나오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는 목적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팔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 내가 소유할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건데, 소유할 부동산이고 팔고 빠져나와서 이득을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부동산을 고르고 마진이 남는 걸 고르는 것이지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15일, 앞으로 15일 동안에 추천 물건 할 거를 제가 이제 골라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왜 지난 거를 유튜브에 올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고 돈 벌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팔고 권리분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면 돈이 된다는 걸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매가 끝나고 나더라도 올리는 것은 이러한 특수 경매를 이렇게 낙찰받아서 이렇게 판다는 것을 강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지 돈을 벌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1년에 120만 원을 내고 등록을 하시는 분은 낙찰을 받게끔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낙찰을 받고 나면 내가 1대1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고 나온다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실전을 해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강의로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제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팔고 나온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선릉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역삼역 방향으로 직진해서 200m쯤 오시면은 아남터 1414호인데 번지수로에는 테헤란도 311일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강의는 동영상으로 찍지를 않고 그대로 강의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동영상으로 찍을 땐 제가 좀 말을 조심하고, 그렇지 않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물어보시는 걸 제가 편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더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그 FM대로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지금 실시간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또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잘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022 타경 52895 강제 경매로 아파트가 나왔는데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이게 강제 경매라고 그랬죠. 강제 경매는 낙찰을 받은 다음에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제 경매는 취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근저당이 기준 권리가 3억 3,800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있죠? 강제 경매로 4억 3,900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억 8,800까지 떨어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취하될 확률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 적어졌다 이렇게 보는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위 누구가 전입이 돼 있는데 그 대항력이 없죠. 기준금리보다 늦게 있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채무자의 사위로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의 사위가 확정 없이 배당 요구를 했죠.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취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당했을 때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즉 이거는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경매에 조금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를 하지 않고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공유자한테다가 뺏기는 거는 높게 쓰나 낮게 쓰나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걸 가지고 높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이 다시 우리 지분을 살 수가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그럼 안 샀을 때 우리 지분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대로 주십시오 해서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산다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인하고 같이 가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내놓고 팔아서 그냥 나눕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합시다. 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배짜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시게끔 되면 자요. 여기 보면 등기부 등본에 보시게끔 되면 김명길이고 차은수죠. 그 번지수가 같으죠. 이 얘기는 두 부부가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차윤수 거를 낙찰을 받아도 김명길이와 차은수는 그대로 살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2분의 1 지분이 우리 거다 보니까 김영길이를 상대로 해서 너가 내 아파트 2분의 1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지료를 내놔라고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지료를 가지고 김영길이 지분만 경매로 다시 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분의 1 반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는 공유자 우선 매수로 다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김영길이가 합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라고 했을 때 마지막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신 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 2분의 1 지분인데 여기 아파트가 몇 평이죠? 23평이죠. 이 얘기는 45평이라는 얘기죠. 지금 요새 보면 자식이 하나나 둘만 있어도 많죠. 둘만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 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보면은 25평짜리나 40평짜리나 전세 주면 똑같아요, 가격이. 그만큼 이 큰 집이 지금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기도 크지만은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리고 중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을 때 방에 좀 큰 걸 쓰는데 애들이 아파트만 내려오면 길을 있고 유흥가 있는 쪽에는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도 이게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르지 마시고 낙찰 받으면 되고 못 받으면 다른 거 다시 받겠다. 오늘 낙찰을 못 받으면 다음에 뭐가 온다?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온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충청남도 2022 타경 1226인데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해갖고 전이 159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가격이 2억 3,700에서 5,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약 4필지 600평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부여 가격이 땅이 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 그러면은 아무리 못 가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갑니다. 그러면 600평을
10만 원씩 저는 빼놓고 대지 600평을 10만 원씩만 판다고 해도 6천만 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인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건이 좋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가서 또 질르고 온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르지 마세요. 경매는 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매는 오늘 낙찰 못 받으면 내일 또 나와요. 제가 15일 있다가 또 물건을 고르면은 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질러서 낙찰을 받지는 마시고, 최소한도 내가 10번 정도 떨어져서 한 개 낙찰 받아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번 떨어지는 걸 가지고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걸 즐기실 줄 알아야지 경매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주가 여기 보게끔 되면 윤종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땅도 싸고 봐서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 1000평 정도는 그 농지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대지만 돼가지고 팔아도 거의 원금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가 보십시오. 여기 쭉 있는데 여기 대지가 156평짜리가 하나 있고 226평짜리가 있죠. 그 다음에 대지가 또 몇 평짜리가 있죠. 150평짜리가 있고 120평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지가 4필지인데 약 600평 정도쯤 돼요. 얼뜻 보면은. 자,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점유인이 누가 있냐면은 김정욱이가 있고,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 감정평가사가 제시의 건물 및 수목은 자신이 채무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진술함. 그러니까 건물하고 수목은 땅 주인한테 자기가 샀다 이런 얘기고, 땅만 안 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땅은 누구죠? 재산 상속을 해서 심재였는데 지금 뭐예요? 소유자가 이은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성온천 새마을금고에서 설정이 돼서 경매로 집어넣는데 뭐가 했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땅이 있고 이게 도로변에 붙어 있거든요. 도로 붙어 있고 여기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게 대지예요. 이렇게가. 여기 보면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초록색이 농림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농림지역은 요만큼인 거고 나머지는 보존관리지역, 전부 다가 보존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농림지역은 상관없고, 그러면 590번지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농림지역이 일부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반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적용을 받기 때문에 590번지에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보존관리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밭이 있고 여기 있고 요 위에 뭐 밤나무가 있는데, 제가 뭐냐면 집을 상당히 지금 집이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른 수건은 아무리 써봐야 돈이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이 주인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다 낙찰받았다고 내쫓으려든가 뭘 쥐어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안내문 해갖고 소유자 김현빈 이렇게 돼 있죠. 밤나무 수종에 두목 수종 해갖고 연락처 해갖고 자기가 이 땅에 밤나무 외에 다른 나무를 관리하고 있고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밤나무가 있는 건 저 위쪽이고 밑에는 그냥 밭이고 나머지는 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6필지 전부 다를 집어넣는데 6필지 전부 다가 밤나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하고 지료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땅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농업인이 됐을 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호미질을 해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고 계신 분한테 일당을 줘서 내 대신 농사를 짓게 해도 내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내가 일당을 주고 여기 뭐 심으십시오 해갖고 내가 농업인으로 만들고 여기에 밤나무 못 심는 건 당신은 지료를 내시오 하고 지료 받는 걸 갖고 일을 다는 거 시키고 하면서 내가 대지는 대지대로 그냥 팔고 나머지 농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2년 갖고 있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갖고 있다가 그냥 농지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게 했는데 이 땅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변두리고. 그렇지만 왜 신청했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라 그랬더니 가서 또 질문다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하게 되면 대지도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걸 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할 필요 있어요? 전만 있는 거를 전만 가지고 하는 거고 대지는 대지대로 집을 질 수 있게끔 그대로 만들어야지요. 그런 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 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농지를 투기를 삼아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자주 했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먼 곳에 있다든지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 처음에 한다든지 했을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런 얘기지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당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농지증을 신청한 접수증 있죠. 접수증을 가지고 얼른 경매계에다가 내가 접수를 시켰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15일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일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일주일을 더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잖아요. 접수증이 있잖아요. 접수를 했는데 심의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가 15일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열 수도 한 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니까 내가 기일 결정일을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거리가 이제 30km 이상 돼 있을 때는 농지증을 안 해줄까봐 미리 신청해도 가서 받아줘야 합니다. 먼저 가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